이런 측도인대는 무릎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손상 시 퍽 하는 소리나 느낌이 나게 되는데 무릎 연골 손상이 심해지고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음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환부를 보고 만져서 확인하는 것과 영상을 통해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를 직접 만져서 확인하는 의학적 방법으로는 고관절을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관절을 90도 구부린 채 눕혀놓고, 검사자는 환자의 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경골 근위부를 잡아서 앞으로 당겨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으면 동측에 비해서 환부가 더 많이 당겨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크만 테스트가 있게 되겠는데요. 무릎을 20-30도 굽혀준 후 약간 외전합니다. 검사자는 한 손은 허벅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골 근위부를 잡아줍니다. 허벅지를 잡은 손은 고정한 상태에서 경골을 잡은 손을 잡아당길 때 통증을 유발하거나 걸리는 듯한 느낌이 없이 쑥 앞으로 당겨질 경우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이학적 검사로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지만 100%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손상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이 필요합니다. 일반 엑스레이로 스트레스 뷰나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는 MRI 검사입니다. 95% 이상의 정확도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 무릎 주변 연골이 손상되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드 1의 경우에는 수일 이내에 통증과 붓기가 감소하므로 체계적인 재활을 통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레이드 2의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격한 노동 등의 작업 등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정성이 없다면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 등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레이드 3처럼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끊어진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레이드 2 경우에도 파열의 정도가 50% 이상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수술을 인대 봉합술이 아닌 인대 재건술이라고 하는 것은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는 것보다 제거하고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재건에 사용되는 이식건의 종류로는 본인의 건을 사용하는 자가건과 타인의 건을 사용하는 타가건 재건술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인대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자신의 신체에서 채취하여 사용하는 자가건으로는 슬개건, 대퇴사두건, 햄스트링건 등이 있는데, 자가건의 장점으로는 우선 자기 거를 사용함으로 비용이 덜 들게 되고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으며 생착이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인대를 떼어내야 하는 수술을 추가로 해야 하므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떼어낸 것으로의 통증 및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조직의 크기와 양이 한정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타가건의 장점으로는 자가건과 반대로 추가적인 수술이 없으므로 수술 시간이 짧으며 추가적인 상처나 후유증도 덜합니다. 반면에 확률은 아주 낮지만 이식 거부 반응이나 질병 전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자가건에 비해 생착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이식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수가 있는데, 환자의 연령, 성별, 직업, 활동 정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식건은 경골과 대퇴부에 터널을 뚫고 삽입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방법, 수술 후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전에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져서 무릎 손상, 특히 인대 손상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방법으로는 그런 기회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는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반드시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본인은 능력치만큼만 활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입원 치료는 대개 3일에서 7일 정도이지만 인대 파열 외에 동반 손상이 있다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십자인대 수술 후에는 관절의 강직이나 근력의 소실 등이 잘 발생하므로 재활 치료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기 6주차까지는 주로 관절 운동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후부터는 관절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체중 부하 보행은 초기부터 가능하나 수술 후 6주까지는 가급적 보조기 착용하여 보행을 권장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시작하는데 대개 6개월 이후가 좋겠고, 격한 스포츠 활동은 1년 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엇이든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건을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재활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보조기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는지, 운동은 언제부터 어느 정도부터 해야 하는지 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여기 이 영상이나 다른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서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참고일 뿐, 본인의 여건, 상태 등에 따른 보다 정확한 대답은 오로지 담당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슬슬 야외 활동이 많은 시즌이 다가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줄까 싶어요. 근데 그중에 진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고 또 글도 남겨주시고 알게 되니까 좀 나름 좀 신경 쓰이게 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이거 궁금한데, 이거 어디서 설명 들었는데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좀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영상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